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9월 2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참, 아침에, 아니, 어제 저녁에, 미국장이 상당히 좋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떠한 방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오늘은 단타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장 시작하면서 계속 꾸준히 레버리지하고 2차 전지 그리고 또 이제 중공업 그쪽을 매집을 슬금슬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율이 폭등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환율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원달러 먼저 볼게요. 이겁니다. 1422원. 그죠? 장 시작하기 전에 어제, 미국장이 상당히 좋은 상태로 끝나가지고 어제 장중에 미국장 야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48원에서 1422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장 시작한 거예요. 장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꾸준히 매입을 했습니다. 뭐 이제 장기로 본 게 아니라 단타로. 오늘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것 좀 한번 예의주시하려고, 매집을 시작했는데 환율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제 빼먹었던 거 고스란히 반납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1433원. 그죠? 1433원. 요 상태까지 올라가가지고, 부랴부랴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지수는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거꾸로, 고퍼스에다 베팅을 했거든요. 그 단타로 치고 아주 그냥 정리를 하다가, 종가, 3시 이후에 정리를 하다가 종가에서 미처 정리 못한 아주 일부분만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장고라고 하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투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단타 성격이 강해요. 저도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사가지고 그 다음날로 이월시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연이죠. 이연시키고 싶은, 아니죠. 그 다음날로 넘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장이 밤새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너무 등락폭이 심하다. 그런데 오늘 환율이 쑥 올라가더니 갑자기 다시 떨어졌죠. 이거 떨어질 때가, 오후 4시. 오후 4시에 고점을 찍고, 그죠? 제가 이제 캡처한 시간이 여기인데, 지금 시간, 1429원. 그죠? 1440원까지 올라갔다가 1429원까지 다운하는. 이게 오후 4시에요, 오후 4시. 그죠? 오후 4시. 오후 4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너무 등락폭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따라갈 수도 없다. 근데 환율이 올라갈 때 미국 달러 지수도 오르고 또 이제 장중. 단기, 잔기, 채권, 수익률이 같이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랬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다른 거 투자 안 했습니다. 다른 거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환율만 보고 투자했거든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뉴스라고 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뭐 굉장히 큰 뉴스들이 많죠. 뭐 러시아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그 다음에 노드 스트림 1, 2 빵꾸난 거, 거기서 엄청난 메탄가스가 나온다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지금은 그런 뉴스가 지금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로지 환율, 그죠? 환율, 원달러 환율 다 좋아요, 그죠? 위안화가 7.2까지 올라갔는데 그나마 좀 떨어졌다. 그죠? 현재 위안화 실시간이 얼마 떨어졌어요? 아니, 환율이 어디갔죠? 여기 있다. 국채고, 있구나. 마이너스 0.89. 그죠? 0.78. 더 떨어졌죠? 7.136. 그러니까 5 들어가가지고, 현재 시간이 8시 14분인데, 지금 시간까지 환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죠? 근데, 10년물 국채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죠. 그죠? 10년물 국채. 10년물 국채도 변동폭이 되게 이 등락폭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10년물 국채.
그죠? 이거를 안 나오니까 15분봉으로 보면 조금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5분봉이니까 29일 5시 그죠? 지금 7시 어저께 28일 날 미국장이 열리면서 미국장 상승하면서 4%대에서 3.7%까지 빠지고 다시 3.8%까지 상승하는 그죠? 요게 시간봉으로 한번 볼까요? 시간봉이 좀 시간봉이 좀 낫네요. 시간봉이 좀 보기편 28일 날 그죠? 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그죠? 어제 미국장 폭등을 하면서 폭등이 아니죠. 그냥 상승이라고 해야겠죠. 상승을 하면서 내려왔죠. 이게 내려와서 상승을 했겠죠. 그죠? 모든 지표가 환율이라든지 이런 지표가 내려왔으니까 미국 주가가 상승을 했겠죠. 근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아시아 증시가 열리자마자 9시부터 갑자기 쭉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이 열리면 어떠한 뭐 심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흐름에 따라 가지고 장이 왔다 갔다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장이 지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저녁에 미국장 보고 나서 내일 투자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또 내일은 근원 그죠? PCE 물가 그게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내일 저녁에. 그리고 또 월요일 날 그 지표 가지고 또 말들이 많을 거고. 근데 지금도 뉴스는 상당히 많아요. 뉴스는 상당히 많아요. 왜 많냐? 지금 볼 지표가 몇 가지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보고 투자에 판단해야 될 게 이제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코어 PC 물가, 그죠? 근원 PC 물가 이게 30일 저녁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근데 지금 뉴스라든지 이런 데 들려오는 거 사실 뭐 이제 얘기할 거리가 없는데 금리에 대해서 연준에 대해서 나오는 뉴스가 좀 이렇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 종합해보면 딱 몇 가지예요. 연준 위원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오늘 저녁에도 나와서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거 연말 그죠? 연말에 4.5% 아니면 4.5에서 4.75 요 사이는 만들어놔야 된다. 지금 잘 하고 있고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대신에 경제에는 피해가 갈 수가 있다. 아니 대놓고 얘기를 해요. 백악관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죠. 강달러 지금 우리가 손댈 그런 지금 그 시간이 아니다. 더 두고 봐야 된다. 괜찮다. 미국 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진짜 그 공분을 사는 그죠? 뉴스에서 공분을 사는 그런 뭐 지금 언론 플레이도 나오고 연준 위원들은 주구장창 나와가지고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석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경제학 박사들 경제학 뭐 이제 그 석자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투자자들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연준을 비난하는 그 멘트들이 쇄도하고 있어요. 연준 때문에 지금 경기가 작살나고 있다. 너무 고통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와중에 걱정해야 될 거는 딱 하나죠. 11월 1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0.75%가 기정사실 같아요. 0.75% 아니면 1%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0.75겠죠. 0.5% 갔다 그러면 주가가 폭등을 할 테니까요. 0.75라 그러면 그냥 소소하게 지나갈 텐데 그러면 미국 물가가 미국 금리가 4%가 돼요. 근데 우리는 10월 14일 날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금리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근데 0.5% 올리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갭이 1%거든요. 그죠? 갭이 1%라고 해도 괜찮다. 근데 이게 또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들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뭐 1% 정도 갭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외화가 그렇게 급격하게 유출되는 일은 없을 거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5%만 올라가도 가계에 심각한 타격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든지 외국처럼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4% 올라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모기지 금리 이런 거 올라가는 거는요. 아주 미미하게 올라간대요. 근데 오히려 채권에 연동돼 있으니까요. 미국 30년물 채권 이런 데 연동돼 있어가지고 모기지 금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데
지금은 좀 미국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올라가죠. 왜냐면 채권 금리가 벌써 여기 보면 10년물만 해도 3.8%, 그죠? 2년물만 해도 4.2%니까, 그죠?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안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바로 이제 그 대출 금리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다 변동금리. 그리고 뭐 신용이라든지 마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3개월, 6개월. 그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도 고정금리 쓰는 사람 거의 없는데 기껏해야지 오전이죠. 5년 고정. 뭐 이런 쪽으로 아주 그냥 짧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대출 금리에 바로 연동이 돼가지고 심각한 타격이 있는다. 근데 또 문제가 있죠. 12월 13일 날 또 이제 0.5%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4.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1월 24일 날 마지막 그게 있는데 그때 기껏해야지 0.25%. 왜? 가계대출이 너무 심각했는데 대출 부담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러면 이게 갭이 1%가 넘어가고 1.2%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때 와가지고 그러면 내년도 돼가지고 이 금리 역전에 대해서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금리 역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될지 내년 가가지고 또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벌써 선방향이 돼가지고 한국 증시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한국 증시는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지탱할 수 있는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중국이 저 모양이 났고, 그죠? 그래가지고 뉴스는 지금 짧게는 FOMC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멘트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의 싸움, 그죠? 여기서 이제 그 어떠한 갈림길이 나올 것 같은데, 하도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파월도 별 수 없이 뭐 금리를 뭐 내리지는 못해도, 그죠? 인상폭을 내리지는 못해도 멘트라도 유화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언제냐는 거죠. 그리고 10월 달이 이제 그 실적 시즌이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그 미국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다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주가가 한번 다운될 수도 있고. 근데 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요. 예측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때가 아니고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솔직히 저도 이제 오전장이 좀 괜찮다 그러면 단타로 들어갈 뿐이지 그래 내일까지 넘어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뭐 꾸준히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꾸준히 팔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주식을. 고퍼스 레버리지 어디다가 투자해놓고 기다린다? 근데 많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가다 나와가지고 멘트를 한마디씩 날리는데 경기 안 좋다, 조심해라 하면서 지금이 가장 싼 시기다.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는 있다. 또 이런 멘트들을 슬금슬금 넣어요. 그 얘기는 맞겠죠. 우리나라도 차트가 210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저도 이제 차트 신봉자는 아니지만 그냥 놓고 보면 21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 월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가서 만약 우리가 주가가 지금 2100인데 그죠? 여기죠? 2100. 아이고. 주가가 2100인데 그죠? 만약에 2000포인트까지 빠졌다. 그죠? 2100에서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네. 2100에서 뭐 2000까지 빠졌다. 그죠? 이 사이에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이게 몇 년도부터 걸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2008년도, 10년도, 12, 14. 그죠? 그 15년치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싸죠. 과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사잖아요. 임금소득 많이 올라갔잖아요.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갔잖아요. 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게 인플레이션의 어떤 혜택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식시장도 인플레이션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지금은 과매도 기간이 맞기는 해요. 과매도 기간이 맞기는 한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죠. 이 불안한 심리 언제 상승을 할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보다 더 싸지지 않을까? 이 걱정. 근데 만약 제가 돈이 한 1억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을 인덱스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놓는다 그러면요. 과히 큰 손실을 안 나겠죠. 나중에 뭐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지난다 그러면 지금이 굉장히 싼 가격이라는 거를 그때 가서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대 라는 거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죠. 그거를 실천한다 그러면 돈을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 축에 끼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뭐 지금 경제적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신의 투자 패턴을 만들고 자신의 그 패턴에서 나온 이득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스타일로 가겠죠. 그죠?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싼데 불안하다. 그리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만약 투자를 한다 그러면 11월쯤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저 주돈도 지금은 조금, 겸손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절대 오버하지 않고 아주 그냥 잔잔바리, 그죠? 이 어떠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계속 꾸준히, 근데 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치워버리고 일단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금리하고 환율, 그죠? 그 다음에 주식 흐름 같은 거 보고요. 왜 그러냐면 주식 흐름이 이제 그 투심에 어떤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렇다. 오늘 장은 많이 빠졌죠. 아침에 갭상승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차트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뭐 나스닥, 지금 유럽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유럽 어떻게 됐나 실시간으로 한번 볼까요? 캡처한 게 한 3, 40분 지났는데 닥스가 마이너스 0.91. 닥스가 1.2 조금 상승했네요. 그죠? 환율이 아까 전에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상승을 하죠.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는 상승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타를 치시든 뭘 하든 간에 환율을 꼭 보세요. 환율을. 네. 저도 오늘 코스피로 5분봉 한번 딱 봐볼게요. 그죠? 갭 상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레버리지 플러스 2.4%인가요? 그죠? 레버리지 기준으로 플러스 2.4%. 요때 이제 슬금슬금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왜? 환율도 좋고요. 그 다음에 채권금리도 많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장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 매집하고 있었고요. 여행이 생각보다 매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도 조금씩 매집하고 있었고요. 뭐가 올라갈지 모르니까요. 단타니까. 그 다음에 중공업도 슬금슬금 매집하고 있었고요. 근데 좀 매집해가지고 좀 상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자마자 한 뭐 10시도 안 됐을 거야. 한 9시 반? 9시 반 정도 되니까 갑자기 환율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22원에서 제가 기억하기에 1422원에서 1433원. 이게 마이너스 0.7 몇 가지 빠졌었던 건데 그냥 뚫고 올라서 보합권까지 올라간 거예요. 1433원까지. 그래서 이거 보고 그냥 다 전량 정리를 하고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레버리지 기준으로 플러스 2.5인가요? 2.5인가 6일 때 이때 이제 인버스를 투자한 거죠. 왜? 환율이 변화가 없고. 그리고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플러스 1.5 하여튼 생각보다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 뛰는 그 상승세가 굉장히 세가지고 야 이거 뭔가 안 좋은 게 또 걸렸나 보다. 도대체 뉴스는 안 나오고 그냥 이런 지표에서만 변동이 있고 그죠? 그런데 오늘 또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꾸준히 사들이고 외국인은 선물하고 현물을 동시에 다 사들였거든요. 옵션까지 다 사들이는 그런 모양새에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저는 환율하고 채권금리 그걸 더 믿었어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게 웬거려. 조금 있으니까 쑥 빠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죠? 이 종가예요, 종가. 그래서 3시부터 슬금슬금 팔아냈습니다. 그래서 거진 다 정리했고요. 아직 일정 부분 남았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이 투자는 뭐 맞다 안 맞다 그게 맞다 안 맞다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냥 하루 동안에 있었던 어떤 흐름의 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환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움직임,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수 매도, 그 다음에 그 뭐 프로그램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다른 건 안 봐요. 그래서 요걸 보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뉴스라든지 뭐 이제 그 유튜버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뉴스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덜 접해요. 그래가지고 그 뉴스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저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저는 좀 한정돼 있어가지고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뉴스를 접하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오늘 퇴근하고 나니까 우리 대통령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주식 올라가기 힘들겠다.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이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저는 저 돈 벌게 만들어주는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이고 최고의 정권이거든요. 뭐 좌파고 우파고 뭐 경상도고 전라도고 뭐 강원도고 서울이고 뭐 안 따집니다. 돈이 최고니까. 근데요,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뉴스들이 나온다.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권력의 힘이라는 걸로 진 누르려고 그런다. 그러면요, 주가가 안 올라가요. 지금 같은 현상입니다. 그게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뭐 박근혜 그 예전 그 대통령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찍었어요.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 조금 지금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좀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뭐 제가 이제 국내 뉴스는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질 않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페이지를 넘겨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무시.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가거든요. 왜냐면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제가 이제 주식을 제대로 못하니까. 근데 지금이 좀 그래요. 근데 그때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게 이제 항상 뭐 가끔가다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월봉 보시면 그때 정권이 이때 아닙니까? 그죠? 요때. 요때예요, 요때. 이명박 박근혜 때. 그죠? 안 올라요, 횡보.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요런 장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주가도 안 오르고 답답하고 그게 이제 어떠한 이런 식으로 이게 월봉을 봐서 그러는데 일봉으로 보면 일봉이 나올래나 모르겠네요. 12년도 일봉을 한번 볼까요? 사실 제가 이제 12년도에는 주식이 괜찮았어요. 나오네요. 그러니까 12년도 요때 이제 한참 올라가고 금융위기 터지고 다시 재차 상승하고 떨어지고 할 때 경기는 안 좋았거든요. 뉴스도 별로 그렇게 좋은 뉴스도 안 나왔고. 근데 어떠한 패턴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일명 박스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박스코인 패턴이 잡히면 이게 투자하기가 좋아요. 뉴스에 따라 가지고 쑥 올라가고 뉴스에 따라서 쑥 내려오고 지표에 따라서 쑥 올라가고 지표에 따라서 쑥 내려오고 그죠? 그러면 어느 저점들이 딱 생기거든요. 가지고 이 저점 근방에 왔을 때 뉴스를 이제는 이걸 뚫고 내려갈 것인지 반등해서 상승할 것인지 요것만 그 뉴스라든지 이런 것만 계속 정보를 흡수하다 보면 하나가 딱 나와요. 이건 레버리지. 그러면 레버리지 타놓고 흔들리더라도 그냥 있으면 어느 순간에 위로 올라가요. 그게 바로 1800에서 2000, 2100, 2200 그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횡보장입니다. 그게 꽤 오래 갔어요. 몇 년 동안 갔으니까. 이때 작살나가지고 주식 포기한 사람도 많고 펀드 정리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처럼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이쪽으로만 투자하는 지수 투자한 사람들은요. 이때 돈을 꽤 벌었다. 그렇다.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16년도죠. 17년도. 그때 상단을 뚫은 거예요. 박스권 상단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 상단을 딱 뚫어버리잖아요. 그죠? 저항받고 올라가고. 그죠? 이때 이제 끝에 왔으면 뚫을지 떨어질지. 그죠?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고민이 안 되죠. 그죠? 거진 뭐 60도 각도로 상승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뭐 게임 셋이죠. 전고 뚫고 나가는데. 그럼 레버리지죠. 그죠? 그렇다. 근데 지금의 상황이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박스권을 좀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스권. 지금 우리나라 사정도 좀 안 좋고 미국 사정도 안 좋고 그죠? 세계 경기도 안 좋고 그렇다 그러면 보시면 많이 상승을 했다가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다시 재차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에서 박스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흘러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박스권은 언제 만들어지냐는 거죠. 언제 박스권이 만들어지냐는 거죠. 이 박스권을 빨리 찾아야지 돈을 버는데. 그죠?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해가지고, 뭐 그냥 단타로 해야 되고, 뭐 오늘 내일 이제 뭐 연준 위원들이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할 거고, 뭐 입하고 털어봤자 뭐 좋은 얘기 나올 거 없을 것 같고, 다 지들 명분 쌓기죠? 그죠? 명분 쌓기 할 것 같고, 그래 내용은 없고, 그렇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율만 주시를 하고, 환율이 안 좋다 그러면 일단은 돈을 빼세요. 그리고 뭐 우리는 레버리지나 고퍼스도 위도 아래도 어느 쪽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기존 투자금의 한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그냥 이 어떠한 장의 흐름을 좀 이렇게 놓치지 않을 그 정도까지만 투자를 하시는 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단타를 치더라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싸진 것들은 많아요. 여기 보시면 탄소 배출권이죠. 66불까지 떨어졌어요. 66유로죠. 이렇게 떨어지고 2차 전지 계속 빠지죠. 그죠? 땡큐. 이거 빠지면 빠질수록 땡큐. 중국어 빠지면 빠질수록 땡큐. 그죠? 너무 좋아요. 싼 게 많다. 살 게 많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